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 왜 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표면적으로는 열정적이고 매혹적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일방적인 관계.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대부분 일방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사랑과 관심을 쏟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랑은 일방적인 욕구로 변질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길 바라며 자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점차 자신을 소진하게 되며 나르시시스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게 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심리적,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감정적 조작과 통제.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적 조작 기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작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쉽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조작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통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점차 상실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3. 사랑과 비판의 반복.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처음에는 매우 강렬하고 열정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판과 평가절하가 뒤따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들을 비판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추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랑과 비판의 사이클은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비판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존감이 크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그들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4. 가스라이팅을 통한 현실 왜곡.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거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왜곡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을 진짜라고 믿게 만들고 그들의 조작에 더 쉽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5. 자기애와 인정 욕구.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에 대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주목받는 것을 원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해줄 때만 사랑을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을 무시하거나 처벌하려 하며 이는 결국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6. 조건부 사랑.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을 주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을 철회합니다. 이들은 사랑을 무기로 사용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조건부 사랑은 피해자가 끊임없이 그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사랑은 피해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7. 고립과 의존성 강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고립시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의지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을 더 쉽게 통제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식으로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자신이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립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지며 그로 인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8.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상대방이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추도록 강요하며 이를 위해 감정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들이 관계에서 겪었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 자존감 파괴.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들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외모, 능력, 성격 등을 평가절하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지속됩니다. 10. 심리적 의존성.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며 피해자가 그들의 존재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의존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된 피해자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그로 인해 심리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 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작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